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경제부총리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평가했지만 청와대는 인구 감소 탓, 봄비 탓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소집한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전례 없는 위기감을 토로합니다. 오늘 발표된 5월 고용 동향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김 부총리는 업종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인구와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원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조선과 자동차업 구조조정으로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는 분석입니다. 날씨 탓도 했습니다.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그 영향이 상당 부분 5월달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40번에 가깝게 제가 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상당수가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사이 우리 경제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 경제 얘기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TMR 갖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이 충격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고용 지표가 나온 뒤에 김영주 장관과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 수석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자, 표정 심각해 보이죠? 왜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 봄비와 인구 때문이라는 청와대 분석과 달리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민간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꼽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제 계절적으로 비도 많이 왔고 뭐 여러 가지 인구가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직접 가보면 현실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와대 얘기하고는 굉장히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 제조업 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을 저희 채널A 기자가 오늘 둘러봤습니다. 자, 체감 경기가 바닥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부로 지금 재우자동 다섯째 나오는데 여기까지 지금 저희도 이들이 좀 없어서 아우터증이라고 할까 왜 정리한 그런 시절이 인지도 많으시고 이거를 내가 한 45년 동안 44년 동안 해왔는데 여기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냐 한 일에 더 기회가 안 돌아간다. 네. 저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출 중심 국가니까 외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거죠? 자, 일단 GM 사태 같은 자동차 구조조정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매출 타격이 심각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즘 대기업들 보면 설비 투자를 아주 보수적으로 겨울잠을 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영세업체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네. 자, 버는 돈 줄었는데요. 줘야 될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크게 올랐고요. 또 세금도 그대로 내야 됩니다. 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아예 전체적으로 죽은 건 아닙니다. 늘긴 늘었는데 너무 조금 늘어서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산업별로 영역별로 좀 구분이 가능하죠. 자, 제조업 공장이 몰린 남동공단 얘기를 저희가 초반부에 해드렸는데, 자, 5월 한 달 동안 산업별로 취업을 새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 산업별로 나눠봤습니다. 제조업 부분 7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자, 도매업이나 소매업, 마트라든지 편의점 이런 데들이 해당되겠죠. 5만 9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숙박 음식업 4만 3천 개가 줄었고요. 자, 교육 서비스업도 이만큼이나 줄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늘어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유일하게 있습니다. 바로 공공부문 취업자들입니다. 공공행정부문, 공공부문 일자리는요, 8만 6천 명 정도 작년 5월보다 늘었습니다. 8만 6천 명.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많은 수가 감소를 하고 이들이 실직자 쪽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듯이 7만 2천 명이 늘어났다, 플러스다라는 기록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일자리를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이냐? 민간 기업이냐 아니면 정부냐? 대통령 생각은 정부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일단 예산으로 쓰는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11조 8천억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도 거의 4조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방관, 경찰, 근로감독관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공공 일자리들은요 늘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돈 써서 늘리는 관변 일자리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 부담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가 부채도 늘어날 겁니다. 민간이 일자리 창출에 주도권을 쥐고 공공부문은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산업별로 쭉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네.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농업 분야도 일자리가 많이 늘었네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가 작년 5월보다 6만 명 이상 늘었거든요. 전후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 가운데서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 은퇴한 이들 중에 상당수가 귀농이나 귀여를 택하는 경우, 요즘에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 들어 일자리는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음식점이나 도매, 소매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조선이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제조업에서도 채용하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햄버거 가게로 들어선 손님이 무인 주문기로 향합니다. 메뉴 선택과 결제까지 자동입니다. 계산에 활용되던 인력은 줄었고요. 무인 포스가 사람 1.5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3년 전엔 전체 가맹점의 무인 주문기가 80대였지만 지금은 760대로 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무인 주문기를 늘리는 가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문기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인 주문기를 설치한 다른 음료업체는 직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최대한 300만 원 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 3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타격이 더 큽니다. 군산 GM 공장 폐쇄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취업자 수가 7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지금 조선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도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평균적으로 한 4, 50명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불과 한 15명에서 20명,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취업자 수는 정규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노동계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된 송영중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이 회장단의 유감 표명에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앞두고 경영계 의견 수렴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11명이 회의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은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는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회장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참석하신 그 회장단 일동이 전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그 방향에 대해서. 하지만 송 부회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는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진 사퇴 의사도 전혀 없으신 거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최저임금 결정도 해야 되지. 네. 여기는 지금 해야 돼요. 최근 정경련 역할은 축소되고 대한상의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계에선 경총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상근부회장 거취 문제를 결정을 안 내리고 정부 눈치 보기식으로 질질 끈다는 것은 스스로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을 한 달 앞두고 경영계 입장을 수렴해야 하는 경총 내부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100의 종군하겠다면서 의원들은 흰색 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또 국민 앞에 무릎도 꿇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흰바탕에 검정글씨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릎 꿇고 대국민 반성문도 내놨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사죄를 드리며 반성문을 올립니다. 백의종군의 뜻을 담아 흰색 셔츠를 맞춰 입고 3시간 40분에 걸친 비상의원총회 끝에 내놓은 반성문입니다. 하지만 의원총회 시작 전만 해도 당 해체까지 거론했던 전면 쇄신 방안은 제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구태보수 청산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의원총회 뒤 당은 그대로 둔 채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당 근황대행 체제로 비상체제로 이렇게 가고 사실상 당 체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저에게 일인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중진 책임론도 나오고 중진들에 대해서 은퇴를 해주십사 그리고 책임을 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육선의 김무성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되풀이되는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습니다.